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철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채널A의 방송에 이제 매주 출연하고 있는데요. 자, 홍 이사님, 제가 채널A 출연하는 방송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방송이요? 매주 월요일 날 채널A 프로그램이고요. 네, 시간은 7시 한 40분경에 출연합니다. 40분, 8시 한 10분, 20분까지 예, 3-40분 정도 출연하고요. 행복한 아침. 예, 채널A 행복한 아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 장혜인 아나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굉장히 두 분 잘해요. MC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생활 법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사건인데, 오늘 내용은 특별히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법률 상식이니까 생활 법률 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 법률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오늘의 사건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하셨구나. 예, 네, 아버지께서 10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 빚을 아들이 물려받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네, 상속 포기하면 되죠. 예, 상속 포기하면 되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자, 아버지 통장에 한 5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과 어머니가 장례비와 생활비로 이 500만 원을 모르게 쓰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채업자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빌려갔던 돈을 갚아라. 그래서 이제 아들과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 상속 포기했다. 상속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상속 포기가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다툼이 있었구나. 다툼이 있었고 이제 사채업자는 그 돈을 자기가 꼭 받아야 되겠다. 상속이 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일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궁금한 질문들 좀 해주시겠어요? 사망한 남편의 통장에 있는 돈을 아내가 조금 꺼내 썼는데요. 상속에 동의한 게 맞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속 포기는 알죠. 홍 이사님이 상속 포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속 포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죠. 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빚이 많을 경우 보통 포기하겠죠. 부모님의 재산이 뭐 거의 없을 경우에 나는 상속 안 받겠다. 재산도 없으니까 빚도 안 받겠다. 그게 저는 타당한 제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부모님 빚을 대신 갚으라는 것도 굉장히 가혹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부모님이 재산도 상속받으면 이제 채무도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건 부모님 거니까 자식이나 물론 이제 받을 권리는 있지만 100% 다 그 채무나 이런 걸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상속 재산을 받으면 빚도 떠안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채권자가 억울할 거 아니야. 아니 빌려줬는데 뭐 사망했다고 내 채권 다 못 받네? 빌려준 사람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네가 이제 상속을 할 경우에, 상속을 아예 안 할 경우에는 재산도 안 받는 거고 빚도 안 갚는 거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상속 포기에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과 같이 만약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받는 게 되겠죠. 상속 재산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포기했다는 것은 내가 부모님 재산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빚도 안 받는 대신에. 근데 빚은 안 갚는다고 하면서 부모님 재산을 막 야금야금 가져간다? 통장에 있는 돈을 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있어요. 1026조에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 즉 상속을 떠안는 것으로 한다. 1호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1항의 1의 규정이 있어요. 즉 아시겠죠? 부모님 재산에 내가 손을 대는 순간, 부모님 재산을 사용하는 순간,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는 순간 상속 포기는 안 되고 빚도 같이 떠안는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황이 없으니까 돈 들어갈 때 많잖아요. 뭐 장례비도 필요하고, 뭐 생활비도 필요하고, 뭐 카드빚도 막아야 되고, 급하다고 해서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대거나 통장에서 돈 현금 카드로 바로 인출할 수 있잖아. 통장에서 인출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내가 빚을 다 떠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알고도 부모님 그 현금 카드로 은행에서 돈을 뽑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범죄예요. 왜? 죽은 사람의 돈을 빼가면 안 되잖아. 이게 현금 카드라는 건 본인이 사용해야 되거든. 본인이 동의를 받거나. 근데 본인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의도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야. 절도죄랑 사기죄가 될 수 있어.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 어떻게 된다? 절대로 부모님 재산 손도 대면 안 되고 현금 카드 같은 걸로 돈 인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자식의 빚을 물려받게 됐는데 어머니의 심정 또한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하는 게 밝혀져도 상속의 포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우리가 이제 뭐 형법에서는 이제 고의가 아니면 과실범, 정말로 고의가 없었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민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법을 몰랐다고 해서 우리 법에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법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유용한 정보입니까? 자,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법을 몰랐다는 것도 절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모님 재산을 손대는 순간 빚을 떠안는다. 하나 몰랐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취소가 안 돼요. 웬만하면. 뭐 정말로 무슨 뭐 협박을 당하거나 강요를 당하거나 그래서 상속 포기했으면 뭐 취소가 될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발적인 의사에 한해서 상속 포기를 안 하고 어떤 부모님 재산을 쓰는 순간 상속이 다 되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연이 참 안타까운 게 고인이 남긴 재산을 고인의 장례식 비용으로 썼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에서도 정말로 그 비용을 고인을 위해서 썼다. 예를 들어서 뭐 장례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그렇게 소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쓰는 경우를 다 상속 포기가 안 되고 다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고인을 위해서 쓴 거랑 아니면 유가족을 위해서 상속인을 위해서 쓴 거랑은 별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돈이라는 거는 뭐 상속재산에 썼는지 장례식 비용에 썼는지 생활비에 썼는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정말로 장례비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조금 받은 것을 먼저 써야죠. 부의금에서 쓰면 돼요. 부조금, 조의금에서 쓰면 됩니다. 굳이 부모님 뭐 통장에서 써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먼저 쓰시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부모님 재산은 손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 아버지의 다른 재산이 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의 뭐 자동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사겠다고 해서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 판돈을 다른 데 쓰지 않아도 지금 같은 경우에 상속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꼭 뭐 돈을 찾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뭐 유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뭐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물건 뭐 아버님이 쓰시는 뭐 시계라든지 뭐 폐물 뭐 아니면 귀금속 이런 걸 팔아도 다 이거는 상속 재산을 받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 상속 포기가 안 되고 단순 승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 포기 서류만 냈다고 해서 끝이다. 그 다음에 써도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쓰면 안 돼요. 상속 포기했으면 법원에 수리가 되고 결정이 되고 상속 포기 아니면 한정 승인도 마찬가지예요. 한정 승인 결정이 나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면 다 상속 포기가 안 되고 상속을 다 떠안고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떡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음땡!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아예 손대지 마세요. 얼음땡하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기한 내에 신고해야 돼요.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신고하세요. 법적으로는 3개월이니까 3년이 아니에요. 3개월 너무 짧죠? 부모님 뭐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르고 막 경황이 없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냥 3개월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빚을 다 내가 갚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3개월 이내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들만 포기하면 될까요? 자식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그렇죠. 자식만 포기하면 안 돼요. 자식만 포기하면 상속은 4순위까지 간다고 그랬죠? 1순위가 자녀,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 아닙니까? 사촌까지 가요. 잘못하면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 형제, 사촌까지.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한테 민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아버지의 사촌까지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수십 명이다 수백 명이다 다 포기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3개월이 너무 짧은 거예요. 사실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3개월 안에 아버님의 친척, 뭐 형제자매, 뭐 수십 명 다 찾아가서 상속 포기 서류 받아야 됩니다.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인정되는 게 한정 승인 제도가 있어요. 한정 승인은 뭔지 아시죠? 그 법이 내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의 한정에서만 갚으면 돼요. 그리고 한정 승인은 좋은 게 뭐냐면 자녀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 자녀가 포기하면은 2순위, 3순위, 4순위한테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뭐 친척, 형제한테 알리기 번거롭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 선에서 배우자와 자녀들 선에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한정 승인 제도니까 이 제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도 역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면 주변에 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이런데 법률 전문가 찾아가셔가지고 꼭 상담을 받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힘이에요. 법을 알아서 꼭 낭패 보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